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15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성의 피람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고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습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조정에서 노사는 3시간이 넘는 막판 협상 끝에 7개 항에 걸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는 먼저 가장 쟁점이었던 대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8만 원씩 2년에 걸쳐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본급도 4%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총액 기준으로 6.4%가 인상됩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박상복 금년도 위원장입니다. 잠정 합의안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나 줄여서 생활임금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또 사측은 매년 3억 원씩 3년 동안 복지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의 법정 유급휴일 적용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은 노조가 양보해 이번 합의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일 약하니까 광주 버스 운송조합 임동춘 이사장입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근로자들한테 그래도 좋은 환경을 줘야 된다. 잠정 합의안 도출에는 5.18 기념식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을 앞두고 있어 파업만은 피하자는 노사의 인식이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와 한국노총 지도부까지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갈등이 광주시 지속되면 박병규 이게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입니다. 안전하고도 이제 밀접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는 크게 보고 있죠. 노조는 합의안을 이틀 동안 조합원 투표에 붙여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와 영암 등 10곳이 넘는 곳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최악의 버스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80여 곳이 스승의 날인 오늘 휴업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5곳, 전남에서는 81곳이 스승의 날인 오늘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오늘 쉬지 않는 학교들도 스승의 날 행사를 간소화하거나 체육대회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선 학교들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의 피람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자문기구가 장성의 피람서원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신청한 9개 서원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서원의 등재 여부는 다음 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이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전직 정보요원들의 증언이 5.18 39주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발포명령자 등 핵심적인 진실을 밝혀낼 절호의 기회와 진상규명 과제가 동시에 던져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육군본부의 작전 상황 일지에는 특전사령관인 정호용 씨가 광주에 왔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네, 간 적은 있어요. 전 특전사령관 정호용 씨입니다. 전부에 있는데 가서 한번 내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 얘기 좀 들어보고. 또 다른 군 문서엔 같은 날 종호쯤 보안사 요원 3명이 헬기로 광주에 왔었다고 돼 있습니다.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이 광주에 왔었다는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3명 가운데 1명은 전두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두환과 정호용을 비롯한 4명이 지금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회의를 했다는 김 씨의 증언도 사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 정보 당국에 전달했고
미 국방정보부 문서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부에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적혀 미 육군 있느냐면은 501 정보단 영어로 그렇게 나와 김용장 있어요. 전 요원입니다. Authorized to shoot. 사살 허가를 받았다라고 나왔거든요. 5.18 당시 505 보안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허장환 씨는 계엄군이 감회장했던 시민들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뒤 국군통합병원 보일러실에서 시신을 소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이 훈장을 받은 것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보안대 전 훈장의 수사관 서열 네 허장환 번째인 씨입니다. 훈장을 그분은 받았습니다. 통합병원장이 훈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위장 투입돼 과격 시위를 선동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했던 사람들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아닌 신군부가 투입한 특수요원들이었다는 것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한미 양국의 자료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써보낸 미 육군 보고서들이 501 정보단 전 요원 김용장 삭제하지 씨입니다. 않고 원형 그대로 우리 한국 정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문 대통령에 부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혀줄 증언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당시 사살 명령을 내렸을 거라는 김용장 씨 추론에 대해 국방부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사살 명령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18 39주년 기념식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참석하지 말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와 왜곡처벌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처벌법 제정과 조건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황교안 대표는 광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특위 장정숙 대변인도 5.18 가짜뉴스에 유난히 관대했고 진실규명에는 게을렀던 황 대표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광주시가 주먹밥과 상추튀김, 무등산 보리밥을 광주 대표 음식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주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는 어제 한정식과 오리탕 등 대표 음식 7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징 부문의 주먹밥과 차별성 부문 상추튀김, 대중성 부문 보리밥을 미래전략 음식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모전과 페스티벌, 토론회 등을 통해 대표 음식을 선정했고 다음 달부터 표준화와 상품화 등 브랜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 지역 사립대 학칙에 포함된 인권 침해 조항들을 시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대 학칙을 조사한 결과 집회와 행사, 학생단체 결성 등의 대학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교사들에게는 보람을 느끼는 날이어야 할 오늘, 스승의 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받았다면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해마다 500여 건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옛말은 이미 사라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너진 교권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원생들이 전남대학교를 배경으로 5.18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80년 5.18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늘 함께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특히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그 중심에 5.18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프랑스 문화지역학 연구소 이상훈 전임연구원과의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이 여수박람회장 활용 계획의 하나로 정부의 투자금을 성원하기 위한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몇 차례 민간 매각 검토 그리고 또 무산들이 반복되다가 최근에는 숙박시설, 워터파크, 복합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면 매각 추진이 또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육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지나면서 곳곳에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등대로 소천산단 삼거리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상무대로 송정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도 교통량 많습니다. 대남대로 건강관리 협회 사거리에서 농송교차로 양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주월교차로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주변 구간들도 서행 흐름 이어집니다. 죽봉대로 이마트 광주점에서 광천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요. 북문대로 예술고 교차로에서 우남사거리 방향 지나는데 4분 소요됩니다. 오늘 광주 시내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협상을 잠정 타결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한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바로 이 교총이 최근 실시한 교원들의 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교권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업 방해로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향해서 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락된 교권의 현실,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의 날이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날이라면서요? 네네.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유래가 이제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대한 적십자사가 세계 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는 활동으로 각 학교에 결성된 청소년 적십자로 하여금 퇴직교원 방문 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네. 이에 충남 이제 강정여고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은사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가지면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강정여고의 활동을 계기로 1963년에는 충남 전체로 퍼져서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해 사은 행사를 치렀고요. 네. 다시 1964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돼서 청소년 적십자가 날짜를 5월 26일로 바꾸고 또 명칭도 스승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65년에서야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을 만든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로 지금 5월 15일로 정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 스승의 의미가 크고 또 우리들 누구나 다 인생에서 모토가 되고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준 스승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네네. 우리 교사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좀 저하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네. 교사분들의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사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갈수록 늘어나는 이제 교권 침해라든지 또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갈수록 특히 자녀의 학교 생활과 지도에 이제 불만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소송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교총이 지난 한 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500건을 분석을 해봐도 절반이 학부모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또 고소 고발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네. 학생 생활 지도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이제 체벌이라든지 교육벌이라든지 상벌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반면에 네. 대체적인 어떤 지도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라든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교육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어떤 행정 업무 등도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고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잦은 정책 변경이 교원을 교육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만들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끼시는 건데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 사면초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네.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특히 행정 업무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는 게 오늘 교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부모들이 맞습니다. 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들이 뭐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지도에 이제 불만을 품은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자녀를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런 걸로 아동학대로 이제 민원을 넣거나 네. 또 반대로 자녀의 말만 믿고 우리 애가 놀림을 받았는데 학교나 선생님이 방치했다면서 끊임없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또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요즘은 또 학교 폭력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폭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교육청, 경찰청 이런 데 이제 민원을 넣고 또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휴대폰에 의한 이제 사생활 침해, 교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근 후라든지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계속 전화를 걸고 카톡을 하고 연락을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이제 욕을 하고 네. 학교에 민원을 넣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뭐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집에서 자녀가 대들더라. 네.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 뭐 이런 항의를 하시고요. 또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자리를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 그것도 항의하시고 네. 또 아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없다. 찾아달라. 네. 뭐하고 있냐. 이런 민원을 넣는 등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 자녀의 문제점들을 모두 다 이 교사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학부모들이 또 교사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다 배가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우리 교원분들, 교사분들의 명예퇴직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런 측면과 네네.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네네. 뭐 어찌됐건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교원의 명퇴가 증가하는 이유의 1순위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것처럼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정책들이 이제 계속 추진되면서 네. 교사들의 이제 생활 지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체벌이든 상벌점제 등 뭐 이런 지도 수단을 없앨 때는 좀 거기에 대응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잠자는 학생을 흔들어 깨우면 신체 접촉으로 성희롱 민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을 꾸짖거나 붙잡아 앉히면 이것도 또 아동 학대나 네. 또 체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많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 속수무책이다 보니까 교직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요. 네. 또 교원의 정상적인 어떤 교육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의 민원 소송이 계속 이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선생님들한테 뭐 공기청정기 관리라든지 정수기 관리라든지 돌봄 교실 강사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교사들에게 책임으로 네. 그런 자괴감에 교단을 등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 교권을 좀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교사의 체벌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권을 그런 건 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법 제도적 정비가 일단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권을 강화하는 교원지휘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런 부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잘 마련돼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을 대신해서 법률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치유 지원을 잘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잘 안착돼야 되겠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권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도권을 강화하고 생활 지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화된 매뉴얼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는 단순히 선생님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네네. 이런 사회적 공감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또 가정교육의 회복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권이 회복돼야지 아이들의 학습권도 같이 회복된다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 오늘 같은 날 이 교사가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네. 교총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단연 선생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네. 아마 학부모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반대로 선생님이 제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널 믿어, 사랑한다였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은 교사와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이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교사분들께 또 마음속에 스승분들께 바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또 전화로 그리고 또 이 문자로 좀 날리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이 에스트 마른 라 발레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전남대학교 불어불문과 연구원들과 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5.18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촬영을 마치고 이 편집 단계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담는 이 과정들 그리고 또 특히 전남대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들이 궁금한데요. 관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프랑스 문화 지역학 연구소 이상훈 전임 연구원 연결합니다. 이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함께 공동으로 이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남대학교를 배경으로 프랑스의 대학원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와서 지금 5.18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남대학교 정말 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남대학교는 1980년 5.18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이고요. 1960년에 4.19 혁명, 74년에 인천원형 사건, 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늘 함께한 곳입니다. 네, 특히 전남대학교에서의 프랑스 학생들이 5.18 다큐멘터리를 현재 제작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어떤 학생들이세요? 이번에 광주에 온 학생들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파리 에스트 마글라발레 대학 위엔문화기술학과의 대학원생들입니다. 네. 이들은 디지털 시대 인터넷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로 주로 실습과 제작 위주의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에릭 마이에 교수의 인솔로 7명의 프랑스 학생들이 광주에서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에서 지금 촬영을 하게 지금 5.18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을 텐데 어떤 이유로 광주 5.18에 관심을 가졌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네, 사실 처음에 시작은요, 개인적인 인연 때문인데요. 이 관련 학과의 학과장님께서 역사학자신데 광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저하고 이제 소통이 돼가지고요. 네. 관련해서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원님 그런데 지금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 제작 작업을 해왔다면서요? 작년에도 같은 학과의 다른 프랑스 학생들이 광주 당시에는 5.18을 중심 주제로 광주의 다양한 장소들을 촬영했고요. 네. 관계자 인터뷰를 한 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그러면은 또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방송도 되고 그랬었나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과가 웹문화기술학과이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창을 치면은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부터 우리 연구원께서도 함께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광주 망월동 5.18 묘지를 시작으로 해서요. 5.18 기념재단, 5.18 기록관, 구 광주도청 등, 전남도청 등 광주 항쟁에 관련된 여러 곳을 프랑스 교수가 동행하면서 사전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중에 사전조사차 광주를 방문한 2명의 프랑스 교수와 함께 전남대와 광주 곳곳을 방문하면서 이번 촬영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학생들은 이 5.18을 지금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실 텐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의 5.18에 대한 인식은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 프랑스 학생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작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작품 준비 그리고 이번에 촬영 과정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저에게 비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정말 그 떨어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 5.18을 다큐멘터리로 담고 그런 과정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은 5.18이 어떤 지역적인 주제가 아니고 그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감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연구원께서도 5.18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제 경험의 한 축으로서의 5.18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억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프랑스 학생들이 외부에서 본, 이 젊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본 광주의 5.18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또 이렇게 프랑스 학생들과 작업을 통해서 더 5.18에 대해서 객관화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던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할까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사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씩 보는 방식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1편 작년에 제작할 때 과정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영상도 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촬영을 했던 작품을 보면서는 제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국내 다큐멘터리와 다른 시선을 느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영역보다는 이성의 영역에서 좀 차분한 시선을 보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이제 프랑스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모르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고 좀 뭐랄까 조금의 어떤 실마리 최초의 어떤 만남의 단초 같은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5.18을 이해하고 다큐에 담았는데 거기에 담는 주제랄지 방향성. 그들은 이 5.18 다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네, 금년 이 프랑스 학생들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의 그 중심 주제가 한국 역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5.18이 실제로 벌어진 곳 그 장소들을 촬영했다면요. 금년에는 이제 5.18의 도화선이자 관련된 과거의 흔적들이 현재 새롭게 보존되고 있는 전남대를 조명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 어떻게 전송되고 있는지, 조명되고 있는지 이런 이유에서 관련 주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 계승의 문제, 미래까지 5.18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도 우리나라 학생들 같이 함께 우리 연구원님과 이 프랑스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제작 학생들과 이 교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5.18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네, 5.18이 있고 금년 벌써 39년째가 되는데요. 지금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5.18이 일정 부분 과거의 한 조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던 과거 역사가 되면서 인식의 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5.18을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전달하고 계승해야 될까 부분일 것 같은데 5.18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5.18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특히 외국에서까지도 관심이 가는 5.18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교차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과정들 통해서 우리 연구원께서 생각하는 5.18 그리고 5.18의 계승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도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현대에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5.18을 겪었던 사람들이랑 5.18을 알고 있던 기성세대들이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프랑스 학생들처럼 뭔가를 창작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5.18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 광주와 광주 이외 그리고 해외까지 함께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우리 연구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학생들이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촬영이 마무리됐고 편집 작업 중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프랑스로 이번 주에 귀국을 하고요. 현지에서 편집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6월 말까지 해서 아마 모든 작품이 1차적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인터넷상에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관련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프랑스문화 지역학연구소의 이상훈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잠깐만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여수 박람회장 민간 매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여수 정신에 반하는 민간 매각은 철수하고 공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 매각 왜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직접 듣겠습니다. 여수산원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수 박람회장이 갖고 있는 그 지금 뭐 의미들이 굉장히 여수에서는 클 것 같은데요. 여수 박람회장이 갖고 있는 의미 먼저 짚어주시죠. 네네,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고 남해안 지역민의 그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 개최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라든가 또 식중독 사고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공간으로 우리 남해안 지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긍심이 있는 여수 세계 엑스포가 열렸던 그 장소인데 지금 이 장소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매각까지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지금 그 공간은 이 공공성,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익이 우선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곳을 매각하지 않아도 그곳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박람회 정신이나 가치에 적합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여수시에서는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지만은 굳이 매각을 하지 않아도 그 나머지 공간을 지금 현재 그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 공간이 노른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공공성을 갖춘 그런 공간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여수시가 매각하겠다는 것은 지금 정부 투자금이랄지 들었던 비용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그런데 그 여수는 그 3,700억을 상환한다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여기 해양수산부로 쉽게 말하면은 정부 부처끼리 왔다 갔다 하는 돈이기 때문에 네. 여수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요. 그냥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쪽이지 지금 현재 박람회장은 아시겠지만 정부 땅입니다. 네. 정부 땅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수시가 지금 정부가 투자했던 돈 3,700억 원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현재 박람회장 땅을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이고 굳이 여수가 이 3,700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지금 그 노른자위 땅을 민간 기업에게 매각하려 한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네요. 시민단체에서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혜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 특혜 부분은 아직도 좀 그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그 민간한테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1조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자체가 저희들은 의아스럽고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금을 서둘러 지금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시민단체는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여수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투자금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 그 아시겠지만은 2012년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정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전체를 통째로 매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매각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투자자가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박람회장이 그렇게 뭐 그 민간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뭐 매력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25년까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네. 한 10년 동안 유예를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유독 여수시가 남아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저희들은 아주 아이러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이 박람회장 근처가 여수에서 굉장히 좀 핫한 그리고 굉장히 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민간 그 기업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지금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이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 개최를 왜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었고 자원이 고갈이 됐다든지 지금 기후 변화를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전 세계인들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박람회 시설이 당연히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지금 현재 박람회 공간에는 공공시설을 갖춘 두 곳이 한 곳은 이미 첫 삽을 떴고요. 그게 청소년 해양교육원인데요. 그다음에 또 한 곳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이러한 공공성을 뜬 시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을 높여야 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더 좋은 부분은 국제회의를 그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공공시설과 또 국제회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매각되면 지금 민간에 매각해서 그러면 민간 기업들은 거기에 뭐 어떤 식으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그 여수 엑스포역 앞부분이 노른자 부분인데요. 네. 거기에 호텔이라는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람회장 내에 호텔이 약 1,17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호텔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수 지역 경제에 아주 파탄 날 그런 지경이고 앞으로 그게 만약에 이제 들어올 일은 저희들이 이제 맡겠습니다만은 네. 들어오면 이제 여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하고 좀 협의는 하고 그러셨어요?
협의가 과정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권오봉 시장께서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나요? 네네,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저희들이 4월 8일과 4월 23일에 두 번에 걸쳐서 면담이 있었는데요.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설득을 하려고 했지 그 이상의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붕괴한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설득하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자가 지금 나타나는 있나 보죠? 지금 그 업체가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 업체가 어디냐고 이야기를 해도 네. 그 뭐 기업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뭐 나타나야 보이질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수 지역에 뜬 소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5-6개 업체가 지금 이제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가 ABCFG를 통째로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의 좀 더 합의와 그다음에 이 결과에 좀 합리적인 그런 결과 의사결정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로 좀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제대로 좀 풀렸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좀 계속 가지고 이 문제에 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선언 실천위원회 임영찬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들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 이야기도 좀 전에 잠깐 했었는데 또 나주 가면은 이 SRF 열병합발전소 이 시험 가동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 시험 가동을 두고 유사 발전 시설 가동 데이터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대신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그 두 차례 연기된 7차 회의를 지난 9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최했습니다. 네. 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대신 그 정상 가동하는 다른 지역의 SRF 시설의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토대로 그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자는 합의안이 제시됐는데요. 네. 그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 그 5개 이의 당사자 말고도 범대위 측 대표 2명과 그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주민 대표 5명이 추가로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타지역 SRF 시설의 환경영향 조사를 대체하는 부분을 검토한 이후 다음 거버넌스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지난 6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시험 가동을 거쳐 환경 영향성 조사를 한 뒤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자는 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 새로운 합의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자체에 대해서 반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수용성 조사를 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을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민간협력 거버넌스 7차 회의가 열렸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그 여전히 시험 가동 없이 주민투표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그 이날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엄마 부대 등 주민 1,500여 명이 모여 강력하게 시험 가동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주민들은 지난 6차 회의가 열렸던 4월에도 자녀 등교 거부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 아이들을 생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로 만들 수 없다며 그 시험 가동 중단과 함께 사용 연료를 SRF 대신 LNG 100%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네. 그 더불어 그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협의회에 이어 그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도 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과 함께 시험 가동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그 반대 투쟁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노조까지도 지금 이 반대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회의까지도 이렇게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확대에 이렇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이 같은 반발은 지난 2017년 9월 그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3개월간 진행된 그 SRF 열병합 발전소 시험 가동 과정에서 그 인체에 유해한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해 주민들과 아이들이 원인 모를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포가 원인인데요. 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자 민간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범대인은 잠정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요. 그 논의의 쟁점을 원점으로 돌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민간협력 거버넌스 회의는 언제로 계획돼 있습니까? 네, 민간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28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8차 회의를 통해 정상 가동하는 다른 지역 SRF 시설의 데이터를 토대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할지에 대해 최종 논의하기로 해 나주의 SRF 열병합 발전소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도 주민 수용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결론을 낼 때까지 민간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주민 수용성 조사를 염두에 두고 출발한 민간협력 거버넌스가 주민 직접 투표까지 이끌어낸 가운데 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에 당사자 간 의견을 모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행정 당국의 조정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양군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담양군에서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초보 농부 영농 현장 팸 투어를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담양군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1기 초보 농부 영농 현장 팸 투어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답사 여행이라는 팸투어의 의미처럼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정책 안내와 다양한 농촌 체험, 지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영농 현장 사전답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네. 담양군 수북면에 위치한 친환경 농업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지내면서 친환경 농법, 귀농인 정착 사례, 중농업 메타프로방스, 딸기 수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참가는 관내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팸투어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귀농귀촌의 고장으로 담양을 알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장성군에서는 요즘에 부쩍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이 조현병 피해 없는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관계기관이 모여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최근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정신 응급 상황에 대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장성군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정기적으로 협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은 정신응급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갑니다. 네. 또 개선 방향과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하고요. 관내에서 현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정신질환인데요. 네네.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보이고요. 또 증상 또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또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 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제골장어, 옥외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